세대라는 말이 주는 불편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청춘들은 청춘 세대를 힘듦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다 놓고 스스로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 않는 건 아닌가요? 최고의 스펙, 인류 기업의 취업이 아니면 실패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회의 풍토는 분명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음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3포 세대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근데요, 전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연애도 지금 7년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내년 1월 11일 날 할 예정이고요. 눈도 낮지 않고요. 어디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30이거든요, 딱. 근데 제가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연봉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천만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3포 세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자 3포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청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 짧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 똑똑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부잣집 아들놈도 아니고요. 대치동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전라남도 벌교가 고향입니다. 꼬막이 유명한 동네죠. 근데 전 노력파이자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직전까지 제 꿈은요, 웃기지만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치인 가방만 들고 다녀도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허무맹랑한 꿈 하나씩은 갖고 계시지 않는가요? 반장만 하고 학생회장만 하고 잘 나가는 이들하고만 잘 어울리면서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정치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는 정치가 그런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전 지잡대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방 잡대입니다. 부모님은 사회가 말하는 기준대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며 평범하게 살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머리가 좀 크니 정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은 나의 꿈을 한 단계 발전시킬 요람이 아니라 나의 꿈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기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돈 없고 백 없는 저는 사회에 순응하며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구조대로 한번 맞춰줘 보겠다.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학점은 그리 높지 않고요.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인 봉사 시간은 400시간 정도 있고요. 지금까지 하면 700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는 없고요. 6개월간 혼자 토익 공부했습니다. 930점 맞았고요. 대학 시절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300명을 수료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인재상이라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1호로 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흥미 없이 재미없이 꿈도 없이 사회가 원하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맹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즐거움보다는 의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벽은 진짜 높았습니다. 무수히 떨어졌고 운 좋게 한 군데 회사에 입사했지만 입사하고 20여일 동안 회사 생활은 저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던 이유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뛰지 않았고요. 설레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사회가 원하는 상으로 타협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녕 하고 싶은 일과 가장 잘한 일은 돈과 그리고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 앞에 나를 속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함과 현실의 갈림길에서 전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눈물을 앞세운 부모님의 만류, 여자친구의 만류, 배가 부른 놈이라는 질타를 받으며 입사 한 달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 후 많은 시간 동안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꿈꿔왔던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밑바닥부터요. 무작정 시당위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저희 포부를 이야기 드리면서 대학생 신분은 아니었지만 청년들을 모아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전국 최초로 전국 대학생위원회를 제가 조직했고요. 발대식을 거쳐 50명의 청년들과 함께 정치라기보다는
실제로 지역에서 청년을 필요로 하며 청년의 권익을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청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체임을 강조하였고요. 하지만 정치의 현실은 저랑 같이 일했던 많은 청년들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물질적 한계에 부딪혀 1년 6개월 만에 대학생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면 됩니까? 투표율이요? 투표만 하는 기계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십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청년들을 원대하며 가늠하지 못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직접적인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말로는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지금은 기성세대들이 예전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살 거 못 살고 했던 정치를 할 수 있는 세대는 저희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더 잘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희들은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재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떤 사람이 좋다 다른 사람이 좋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번째로 저 같은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아주 흔하게 진짜 흔하게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의 상담과 진로적인 컨설팅을 골자로 하는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사회 구조에서 벗어난 청년의 마지막 바람이라고 생각했고 회비한다면 난 어디로 가야 될까? 라는 무서움.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행복하니까요. 이제 만 2년 4개월에 창업한 지 됩니다. 1인 기업 체제로 1인 기업 체제로 초기 창업 비용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 후 4개월간 고객 한 명 있었고요. 6개월간 마이너스 통장을 썼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요. 더 열심히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16시간씩 불법이지만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알바를 하면서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했고요.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웃기죠? 행복한 일을 한다니고 행복한 일을 하는데 울다니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보기에 죄스러웠고요. 여자친구한테 뭐든지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요, 저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 26살짜리 여인과 7년째 연애 중입니다. 19살 때부터 연애하고. 그 다음에 34평짜리 아파트도 대출금은 있지만 구매할 예정입니다. 대형차도 끌고 다닙니다. 부모님이 사달라는 거, 여자친구가 사달라는 거 전부 다 사줄 수 있습니다. 제 명의사업체 한 곳 있고요. 동업사업체 2곳 있습니다. 회사에 젊은 청년 12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5억 정도 되고요. 이제는 기부도 많이 합니다. 많이 컸죠? 근데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치시기에 저에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힘냅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잘하는 일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되면 더 큰 기쁨으로 그리고 가슴 설레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푸르러질 거라 믿습니다. 전 믿었고요. 아직도 푸르러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은 푸름입니다. 앞으로일 뿐이요. 이제 7월 달에 오픈이 되는데 지금 대전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과 고등학생 32개 팀이 참가하는 캐사컵 축구대회를 유치를 확정을 받았고요. 이제 그 축구대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비용도 됐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일 뿐은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년 정책을 생산하고 청년들을 위한 삶을 위하여 정치인의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아직 젊으니까 더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